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2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신묘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월령입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환경 배경과 같은 것이니 일간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묘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보고요. 비유는 고항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넓은 평야 같은 개념 또는 광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크고 방대하고 토가 많아질수록 높아지죠. 높게 쌓아지는 그러한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음토라고 하는 토도 있습니다. 음토인 기토가 있는데 기토는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 무토는 건토라고 하면은 이 음토인 기토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습리와 같은 개념. 근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습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토, 쉽게 말하면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토는 어떤 토냐면 예를 들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든가 문전옥답 같은 작은 개념입니다. 비옥한 우리 집 앞에 이거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토인 무토는 매우 많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되고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줘야 되게 소토소벽해야 한다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목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수가 있어 간목을 생해주고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주면은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기는 것인데 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왕에도 울체되거나 막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물론 간목도 필요로 하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수용하되 간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같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치용하고요. 또는 예를 들면 기토가 진술충미월이나 4, 5월 등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된다. 이때는 기토라도 간목을 치용해야 된다. 그때는 기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토를 쓸 수 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무토 일간이니까 무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고 이러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이 묘월입니다. 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양토인 무토가 월지에서 음목인 묘목을 봤으니까 당연히 격은 정관격이 되는 것인데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토는 목이 왕해질수록 토는 약해지죠. 왜냐하면 목의 극제함을 목극토하는 극제됨을 얻으니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관이라서 좋다가 아니라 일단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해지게 되면 뭐 인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관인상생 이렇게 통관해서 이게 두 사이를 통관시켜서 무토가 약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죠. 하지만 묘월에라도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화만 있고 수가 없게 되면 무토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토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 토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봄에 논밭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당연히 물이 있어서 논밭을 촉촉하게 해준 연에 씨앗을 뿌리는데 마른 땅에다 씨앗 뿌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수도 같이 필요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연지 보게 되면은 오화를 봤습니다. 오화 인성이죠. 양인입니다. 양인. 그래서 일간이 일단은 묘월에 약한데 양인 오화에 뿌리를 두고 화를 얻어서 통관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더해서 병화도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무토를 생하는 관인상생의 틀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아쉬운 점은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를 이렇게 기반시켜 놓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나 그래도 병화는 이렇게 신금하고 합을 한다 하더라도 100%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는 양중지존이기 때문에 한 50%는 무토를 생해주는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일지에서 신금을 얻었죠. 이렇게 무신일주가 되는데, 자, 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수를 얻으면 좋을 것인데, 신금도 나쁘지 않은 것은, 신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신중에 암장된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밑에서 땅속에 있는 물을 갖다 끌어서 쓰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 안에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저 물의 양이 적은 양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묘월에 태어난 무토가 약할 것 같지만 병호 인성을 얻어서 관인 상생이 되고 있고, 수가 필요한 중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사주 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잘 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묘월생의 정관격 신약관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병호 인성을 얻었습니다. 관인상생되어 있죠. 신금이 있어서 병화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병화가 어느 정도는 무토를 생해줄 수 있다.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무토가 건재해질 수 있었을 텐데,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어서 그래도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임자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 합이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진토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자가 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가 많아지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봄에 필요 이상으로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좀 부족한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바라겠고요. 개축시도 마찬가지로 축토가 습토입니다. 그리고 무토가 여기에 뿌리도 둘 수 있는데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병신합도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간이 무게합도 가능하죠. 이거 탐합입니다. 탐합. 그래서 이렇게 탐합되는 것은 조금 꺼림칙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간이 신금일 때 병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나름대로 양간이기 때문에 양중시존이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합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하고는. 그래서 개축시는 수를 얻은 것은 얻은 것인데 조금 아쉬운 점, 서로 탐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갑인대원은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신충이 되면 튀어나와서 쓰는 게 아니라 저 깨져서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을묘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건 뭐 단지 이게 뭐 그냥 순목만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오히려 좋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얻었고요. 습토잖아요. 진중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묘월에 그렇게 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진토를 얻고 병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으니, 이 병화는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지만 이 병화는 능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나빠 보이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근데 요런 금수운으로 갈 때 이제 여명인 경우에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시 좌우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신진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을 짜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수가 좀 많아지는 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화의 뿌리를 뚠 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무자대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명의 경우는 이제 인신충 때는 조금 그렇죠. 근데 인신충이 되더라도 일간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신충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사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사시를 하게 되면 사신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충을 구제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도는 정사시 이렇게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 하나만 있기 때문에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자대운 때 신자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 구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기가 좀 부족하다. 김희씨 같은 경우에도 이건 수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일간 무토가 여기 미의 뿌리를 뒀는데, 어떤 카페에서 어떤 분이 자 4월 4일 김희씨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아였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물어보셨던 분은 뭐 여아이기 때문에 이건 금수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자가 되는데 신자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 구자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토에 무토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분이 6일, 7일, 4일인가 이렇게 며칠 중에서 제가 이렇게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김희씨가 제일 낫다고, 아니면 이제 병진정사시를 선택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김희씨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중이 있는 인수 두 개지만은 무토하고 솔직히 말로 오화에 이렇게 하나에 의지하는데 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일간 무토의 기운을 많이 설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신유씨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개해씨 같은 경우에도 수가 너무 많다. 이거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자 따지고 보면 목화운으로 가면 좋다. 목화운이 어디까지입니까? 남자 요만큼이고요. 여명은 경인대운 하나인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인신충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임자 계시는 이론상은 뭐 나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운하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계속 임자 계시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진시라든가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김희씨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